6월 4일은 중국 현대사 최대 비극 중의 하나인 천안문, 그러니까天安門이라고 그러죠. 천안문시 3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중국은 지금 이 천안문 사태와 관련된 용어는 물론이고 기억까지도 철저하게 말살하고 또 봉쇄하고 있습니다. 중국 본토가 아닌 홍콩에서의 추도 행사 역시 완전히 막아버렸습니다. 중국은 왜 이렇게 이 천안문 사태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것일까요? 바로 그 천안문 사태에 중국의 본질이 모두 담겨 있고 진실이 알려지면 중국 공산당도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이 실체를 Y타임스가 추적해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2일 홍콩 경찰이 오는 4일 천안문 민주화시 34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주말인 3일과 4일 경찰관 5,000명을 거리에 배치할 예정이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또한 경찰 소식통을 인용해서 이전까지 천안문시 희생자 추모 촛불 집회가 열렸던 빅토리아 파크 주변의 경비가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소식통은 경찰이 대규모 군중의 모임을 막고 수상한 자에 대한 검문을 포함해서 초기 개입 전략을 취할 것이라 그러면서 우리는 반정부 시위가 발생한 2019년의 혼란이 반복되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홍콩 당국이 이렇게 긴장하면서 철저하게 이 천안문 사태 추모 집회를 막으려 하는 것은 당연히 중국 본토 당국이 철저하게 막기를 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를 계기로 반중국 시위로 번져갈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 당국이 1989년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을 유혈 진압하자 홍콩에서는 이듬해부터 매년 6월 4일 저녁이면 이 빅토리아 파크에서 시위 희생자 등을 추모하는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9년 천안문 추모 집회를 계기로 반정부 시위가 거세게 벌어지니까 홍콩 당국은 이후에 추모 집회를 불허하면서 철저하게 봉쇄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맥마스터 대학의 송재인 교수는 대륙의 자연이라는 칼럼에서 1989년 천안문 대학살은 민주의 싹을 자르고 불사르는 전체주의적 인권 유린이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공산당은 왜 이렇게 그토록 잔악무도한 대학살을 감행하게 되었을까요? 지난 1989년 수많은 학생과 시민들이 민주화, 자유, 부패 찾기를 외치면서 평화롭게 시위를 했는데 이걸 베이징의 봄이라고 합니다. 이 베이징의 봄이 한창 무르익고 있을 때 중국 공산당은 돌연 탱크와 장갑차로 무장한 20만 병력을 투입하게 됩니다. 그들은 베이징 전역을 에워싸고 포위망을 좁혀오더니 결국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무력을 통해서 시위 군중을 학살하고 무자비하게 진압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공산당의 천안문 시위 대응 작전은 단순하게 시위 해산에만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전인 1976년 4월에도 천안문의 시위가 있었지만 그때는 단 한 명의 사망자도 없이 그저 해산만 했을 뿐이었지만 1989년의 천안문 군사작전은 이와는 완전 딴판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송재인 교수는 1949년 1월 국공내전 상황에서 중국 공산당의 군대가 베이징을 해방한 후에 그토록 대규모의 병력이 수도를 점령한 사례는 없었다 그러면서 개혁개방을 외치던 이 덩샤오핑은 과연 어떤 생각으로 20만 병력의 출동을 명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송재인 교수에 따르면 천안문 시위 당시 동원된 군 병력은 베이징 주위 경기 지역 방위 부대 외에도 랴오닝성의 선양, 산둥성의 진안, 심지어는 베이징에서 1000km 이상 떨어진 난징에서도 대규모의 군대가 동원됐습니다. 그렇다면 덩샤오핑은 왜 이렇게 무려 20만 명의 병력을 전국 각지에서 동원했을까요? 천안문 대학살의 연구자인 우런화에 의하면 천안문 대학살의 최종 결정자인 당시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덩샤오핑과 중국 공산당의 보수파 핵심이었던 양상쿤에게는 두 가지의 더 큰 이유가 있었다고 지적을 합니다. 우선 평화롭게 시위하는 학생들과 학생들을 성원하는 시민들을 진압하는 목적뿐만 아니라 동시에 중국 공산당 내에서의 정변을 막고 군대의 병변도 막으려는 의도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이들 입장에서는 당내에서 덩샤오핑 정권을 위협할 수 있는 정변을 획책할 수 있는 요주의 인물로
중국 공산당 총석이었던 자오지양 일파를 지목했습니다. 실제로 1989년 상황에서 공산당 총석이 자오지양이 정권의 구심을 탈환하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었습니다. 당시 1979년부터 집권했던 덩샤오핑은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마오쩌둥 사상을 견지하는 보수파, 그리고 시장주의 자유화를 지향하는 개혁파를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보수파에 기운 덩샤오핑은 1987년 1월 개혁파의 영수 후야방을 공산당 총서기직에서 파면했고, 이어 이 후야방에 이은 개혁파 영수인 자오스양도 육사 대학살 이후에 가택연금을 해버렸습니다. 흥미로운 건 당시 덩샤오핑은 공산당 총서기, 국가주석, 국무원 총리의 직책을 모두 아랫사람에게 양보한 채 오직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직위만을 견지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군권만 장악하고 있다면 나머지 정치 세력이야 언제든지 쓸어버릴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이렇게 전국이 어지러운 상황에서 덩샤오핑은 천안문 시위를 계기로 군대를 동원해서 사실상의 내전을 벌인 겁니다. 이를 통해서 일거에 정적 세력인 개혁파를 완전히 쓸어버리고, 또한 군부 내의 비우호 세력까지도 숙청하는 기로 삼은 겁니다. 결국 덩샤오핑은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당내 및 군부 반대 세력은 물론이고 중국 내 민주화 운동 세력까지 일거에 제거해버렸습니다. 이는 인권유린이기도 하거니와 엄청난 정치범죄입니다. 대학살 닷새 후에 6월 9일이죠. 공식 행사의 모습을 드러낸 덩샤오핑은 계엄군의 공로를 취하면서 인민해방군은 진정 당과 국가를 지키는 철의 장성이라고 지켜 세웠습니다. 그는 천안문 민주화 운동을 반혁명 폭란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덩샤오핑이 이렇게 폭란이라고 용어를 쓴 것은 대학생과 노동자들의 불법 조직이 선제적으로 사회주의를 파괴하는 반혁명 운동을 일으켰다라고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덩샤오핑이 이런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무기도 들지 않았고 그저 자유와 평화를 요구했을 뿐입니다. 당시 천안문 시위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사진이 바로 천안문 광장으로 진입하는 탱크를 맨몸으로 막아선 한 청년의 모습입니다. 32년간 망명객으로 미국에 체류해왔던 역사문헌학자인 우런화는 2019년 5월 천안문 대학살 30주년을 맞아서 1989년 4월 15일부터 1989년 6월 30일까지 주요 사건을 날짜별로 정리한 643쪽의 육사사건 전 과정 실록을 출판했습니다. 이 책에서 6월 4일 새벽 6시경 천안문 광장 인근인 유부카우에서 세 대의 탱크가 황색 매연을 뿜는 도끼탄을 쏘면서 달려와 가지고 인도 위에서 줄 맞춰서 걷고 있는 수천 명 학생의 대우를 들이받아서 깔아뭉개고 갔다는 기록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중국과 홍콩의 많은 자유인들은 왜 천안문 사태를 기억하려고 하고 또 잊지 않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자유를 원하다가 너무나도 많은 청년들이 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영불유망, 그러니까 영원히 잊지 않으리라, 이겁니다. 중국 공산당은 지금도 천안문 사태를 상기하는 것 자체를 꺼립니다. 천안문 사태가 정당화되면 중국 공산당의 집권명분 또한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은 오늘도 탄압과 검열의 고삐를 조이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천안문 대학살을 기억하면서 중국인들의 인식을 깨워야 하는 이유는 그를 통해서 중국의 민주화 단초를 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꽁꽁 숨겨져 있는 천안문 대학살의 실체를 밝히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영국의 비밀 외교 문서는 만일 민간인 희생자가 최소 1만 명에 달한다면 중국 공산당은 절대로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힐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 사실이 백일화에 드러나는 순간 중국 공산당은 그 자체로 통치의 정당성을 잃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적었습니다. 이 외교 문서에 비춰본다면 천안문 대학살로 인해서 숨진 수가 최소 1만 명에 달할 것이라는 것을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지금 중국에서는 포털 사이트조차 천안문 시위는 물론이고 6월 4일의 기록조차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천안문 기억 자체를 완전히 삭제하려는 이유는 천안문 사태의 진실에 갖는 폭발성 때문입니다. 지난 2021년 11월 중국 공산당이 채택한 제3차 역사 결의는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 소련이 해체되고
동유럽이 격변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의 반공산주의, 반사회주의 적대 세력의 지지와 선동으로 인해서 국제적인 큰 기류와 국내의 작은 기류는 1989년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 시기에 우리나라의 엄중한 정치 풍파를 초래했다고 밝혔습니다. 바로 천안문 사태를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결의는 시위 진압에 대해서 당과 정부는 인민을 의지해서 동란에 선명하게 반대하는 것을 기치로 해서 사회주의 국가 정권과 인민의 근본 이익을 수호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만큼 중국 역사에서 천안문 사태는 뼈아픈 것이고 중국 공산당에게는 아킬레스건인 것입니다. 이는 천안문 사태의 진실이 알려지면 중국 공산당 체제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안문 대학살을 기억해야만 되는 것이고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온기를 불어 넣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YTN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